오늘 경기는 사실은 맨체스터 더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치열하고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3대0 스코어뿐만 아니라 뭐 점유율에서 61대 39, 슈팅 숫자 7대 21, 유효 슈팅 3대 10 등등 여러 측면에서 일단 맨시티가 맨유를 압도하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압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맨유가 이제 더비 경기라면 조금 더 치열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마지막까지 뭔가 득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을 보여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오늘 맨유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졌다는 게 그만큼 팀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지난 시즌에 맨시티에게 승리를 거둘 때의 포메이션을 테나그 감독이 들고 나왔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아무래도 맨시티는 스톤스를 오늘 한 칸 올려서 3백을 만들고 사실상 미드필더가 알바레스, 실바, 로드리, 스톤스 4명이다 보니까 맨유는 오른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배치하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맥토미니, 암라바트, 에릭센, 부페 요 4명의 선수가 선수 숫자를 맞춰주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나름대로의 전략은 있었습니다. 일단 오나나 골키퍼로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에서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전방 압박을 할 때 일단 본인들의 진영으로 맨시티를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조금은 단순하지만 롱킥을 보내면 호일룬이 떨어뜨려줬을 때 이때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비롯한 맥토미니, 암라바트, 에릭센 미드필더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세컨볼을 가져가는 순간 특히나 부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게 되면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갈 때 래시포드에게 찔러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컨볼을 가져오게 만들기 위해서 맥토미니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조금 더 싸워주고 공간으로도 좀 침투해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를 원했던 거죠. 특히나 맥토미니가 뭐 예를 들면 호일룬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래시포드가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이 공간 사이로 침투하는 이러한 활동량을 통한 뭐 다소 투박하지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맨유가 오늘 경기는 이제 테나그 감독이 확실하게 맨시티와의 격차를 인정하고 다소 수비적이지만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단순하게 세컨볼을 노리고 세컨볼을 가져왔을 때 래시포드에게 길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통해서 역습을 진행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맥토미니의 침투 이런 것들을 좀 살리려고 했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오나나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일단 맨시티의 선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약간 올라와 있을 때 오나나가 단순하게 앞쪽으로 길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조금은 단순하지만 호일룬이 바로 세컨볼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맥토미니도 있고 에릭센과 암라바트 요 4명의 선수가 중앙 공간에서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세컨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왔을 때는 반대편에 있는 래시포드가 뛰어간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턴으로 한 번 이제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에릭센이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래시포드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에릭센의 엄청난 공간 패스가 나오면서 래시포드가 1대1 찬스를 맞이했었죠. 물론 여기서 래시포드가 마무리를 못했지만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맨유가 준비는 해왔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준비해온 패턴들이 있지만 여기서 맨시티의 실력적인 부분들, 조직력적인 부분들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사실은 맨유가 본인들이 준비해온 패턴을 풀어내 보기도 전에 사실은 압도적인 경기력에 밀렸거든요. 예를 들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명의 선수가 중원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경기 핵심적인 선수가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였어요. 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 때문에 오늘 맨유가 사실은 맨시티에게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부페와 에릭센이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 좀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그릴리시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올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측면 공간을 노립니다. 근데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따라가는 움직임을 순간순간 못 가져갈 때가 많고, 그리고 이제 에릭센 같은 경우도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 때문에 맨유의 수비 공간이 계속 무너졌거든요.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때 그릴리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달로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쪽에서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슬금슬금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베르나르도 실바가 요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움직임을 중앙에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에릭센이라던가 아니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계속 이 측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는 안쪽에서 스톤스가 볼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스톤스가 볼을 받았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번에는 달로를 본인에게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측면 지역에 있는 그릴리시에게 공간이 나면서 그릴리시가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릴리시가 볼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달로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따라갔다가 그릴리시를 막기 위해 나오는 순간 베실바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돌아뛰죠. 그러니까 이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늘 경기 내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척을 했다가 다시 볼을 소유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맨유의 수비진을 거의 농락을 했어요. 이 장면도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침투에 들어갈 때 너무나 편안하게 그릴리시가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또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홀란드의 움직임이 참 뛰어납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앞으로 뛰어나가서 헤더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맥과이어한테 제공권 싸움에서 홀란드가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여기서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요. 오히려.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오기 직전 보시면 홀란드가 뒤로 물러났다가 베르나르도 실바가 크로스를 올릴 때 그때 뛰어들어오면서 러닝 점프를 하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을 홀란드가 스스로 뒤로 물러났다가 러닝 점프를 하면서 정말 높은 타점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헤더를 합니다. 여기서 슈팅이 나왔고 오나나의 미친 선방이 있긴 했지만 이 홀란드의 움직임,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이제 맨유를 계속 이제 농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득점 나오는 장면들을 보시면요, 맨시티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포든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맨유의 왼쪽 풀백인 린델로프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기고 볼을 받자마자 다시 백패스를 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포든이 수비수를 한 명 끌고 내려오니까 린델로프의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포든이 여기서 볼을 소유하지 않고 바로 떨어뜨려 주니까 여기서 다시 로드리한테 가고, 그리고 린델로프의 뒷공간으로 알바레스가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패스가 들어가죠. 정말 체계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여기서 알바레스가 볼을 받았을 때 반대편에 그릴리시가 뛰어가고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맨유의 왼쪽 측면이 무너지니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한쪽에 쏠려요. 그래서 알바레스가 볼을 받자마자 바로 반대편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하자마자 그릴리시가 볼을 받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기민하게 계속 움직여주면서 도와주러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릴리시가 볼을 잡았을 때 맨유의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되는 순간 베르나르도 실바가 뒤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매우 좋은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뒤로 움직이니까 실바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또다시 아까랑 똑같은 장면이죠. 측면을 완벽하게 베실바가 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홀란드의 움직임을 또 보세요. 홀란드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또 이 안쪽에서는 오늘 맥과이어의 폼이 좋다 보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약간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또다시 홀란드 혼자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든이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니까 측면 지역에 있어야 됐던 린델로프가 포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홀란드만 뒤로 한 명 빠지는 거죠. 이 움직임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결국에는 홀란드 혼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득점. 이런 모습들을 보면 팀이 전체적으로 아예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맨유 선수들이 경기 중반부터 아예 의욕을 잃은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나 첫 번째 PK 나오는 장면도 맨시티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로드리가 약간 뒤에 빠져있죠. 빠져있다가 침투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킥이 실행되는 순간 로드리가 뛰어가는데 로드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서는 스톤스가 막아주고 앞에서는 그바르디올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서로 이 스크린을 일부러 걸어주면서 로드리가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줬어요. 그리고 로드리가 너무 프리한 상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호일룬이 로드리를 잡아채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스톤스가 두 명의 선수를 막아내고 앞에서는 그바르디올이 한 명의 선수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 공간으로 로드리가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부터 맨유가 맨시티에게 더비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조차 안 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이거는 오늘 맨유가 정말 심각하게 오늘 경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오늘 오나나가 세이브를 7개 했습니다. 7개. 그리고 맨시티의 결정적인 찬스가 심지어 7개였어요. 결정적인 찬스 7개 중에 3골이 들어간 거고, 그렇다는 건 결정적인 찬스를 4번 막은 거죠. 오나나가. 수도 없는 찬스를 오나나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3대0으로 진다. 맨유가 이번 시즌이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 아닐까 싶고, 세 번째 실점 나오는 장면도 보시면요, 로드리가 가운데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들어가는데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그냥 안 달려들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로드리가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원래 본인에게 쏠리면 옆으로 패스를 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안 오니까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죠. 아직까지도 로드리에게 안 붙고 있죠? 그러니까 로드리가 페널티 박스 앞 공간까지 가서 슈팅을 합니다. 근데 슈팅을 했을 때도 오나나가 쳐냈을 때 홀란드 보세요. 홀란드는 이미 세컨볼을 가져가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앞쪽에 있는 에반스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볼이 나왔을 때 홀란드가 정말 엄청나게 앞서서 뛰어들어가고 있고 에반스는 그제서야 반응을 해요. 이러니 사실은 득점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편안하게 크로스 득점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의욕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건 이게 맨유의 뭔가 그 정신이란 게 있잖아요. 맨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한 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뭔가 맨유의 정신이 완벽하게 사라진 경기였다. 맨유 팬분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